읽어주는 동화책 신데렐라.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딸이 둘 있는 홀어머니하고 다시 결혼했어요. 새 어머니와 두 언니는 소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쥐가 찍찍거리는 다락방에서 지내야 했죠. 새 어머니는 소녀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어요. 언니들은 항상 더러운 모습인 소녀를 신데렐라라고 부르며 놀렸어요. 신데렐라는 재투성이라는 뜻이랍니다. 심술궂은 두 언니는 난로의 재 속에 콩을 뿌려놓고 말했어요. 어서 콩을 주워 먹어. 배가 고픈 신데렐라는 콩을 주워 먹었어요. 어느 날 새 어머니가 두 딸에게 말했어요. 이번 토요일 밤에 왕자님께서 신부감을 고르는 무도회를 한다는구나. 그래요? 내가 왕자님의 신부가 되면 좋을 텐데. 드디어 기다리던 무도회 날이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드레스를 손질하느라 무척 바빴어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만 새 어머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만 남겨두고 성으로 떠나버렸답니다. 무도회에 가고 싶으냐? 웬 낯선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아름다운 요정이 서 있었어요. 내가 무도회에 갈 수 있게 도와주마. 요정이 요술봉으로 호박을 툭 치자 호박은 예쁜 마차로 바뀌었죠. 요정이 또 한 번 요술봉으로 쥐를 건드리자 쥐는 금세 하얀 말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마차를 몰 마부가 필요하겠구나. 때마침 뜰을 지나가던 도마뱀을 요술봉으로 건드리자 마부로 변했어요. 자, 이제 네 차례다. 요정이 요술봉을 한번 휘두르자 신데렐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잘 다녀오렴. 그렇지만 12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린단다. 그러니 12시가 되기 전에 꼭 집에 돌아와야 해. 신데렐라를 태운 마차가 성에 도착했을 때는 파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였어요. 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구나.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왕자님은 계단을 내려가 신데렐라를 손수 맞이했어요. 잠시 후 무도회가 시작됐어요. 왕자님은 저 아가씨하고만 계시네. 속상해. 다른 아가씨들은 신데렐라를 보며 부러워했죠.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손을 뿌리치고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신데렐라는 계단에서 비틀거리다가 그만 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급한 신데렐라는 서둘러 마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궁전 문을 빠져나갈 때 신데렐라는 누더기 옷을 걸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유리 구두만큼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유리 구두를 발견한 왕자님은 이 구두가 발에 꼭 맞는 사람을 신부로 삼겠다고 말했어요. 많은 아가씨가 유리 구두를 신어봤지만 발에 꼭 맞는 아가씨를 찾아낼 수는 없었죠. 마침내 신데렐라 집에도 대신들이 찾아왔어요. 두 언니의 커다란 발은 구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신어보면 안 될까요? 새 엄마와 언니들이 신데렐라를 꾸짖었지만 신데렐라의 발은
유리구두에 딱 맞았어요. 바로 그때 요정이 살며시 나타나 신데렐라의 옷에 요술봉을 갖다 대자 신데렐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어요. 그 후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백설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씨 착한 임금과 왕비님이 살고 계셨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왕비님은 창가에 앉아 술을 놓다가 그만 바늘에 찔리고 말았어요. 아! 저 눈처럼 흰 살결에 창틀처럼 검은 머리, 그리고 이 핏빛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그런 예쁜 공주를 낳았으면. 얼마 후 왕비님은 소원대로 예쁜 공주님을 낳고 흰 눈이라는 뜻의 백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왕비님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슬퍼하던 임금님은 어린 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요술거울을 가진 마음씨 나쁜 마녀였어요. 왕비는 매일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제일 예쁜 건 왕비님이죠. 거울의 대답에 새 왕비는 깔깔깔 웃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백설공주는 달처럼 환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어요. 공주가 7살이 된 어느 날, 새 왕비는 거울에게 누가 제일 예쁜지 물었어요. 그런데 거울은 뜻밖에도 백설공주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백설공주라고? 화가 난 새 왕비는 곧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어요. 백설공주를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려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왕비님. 사냥꾼은 사냥놀이를 하자며 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사냥꾼은 천진스런 백설공주를 보고 차마 해칠 수가 없었어요. 공주님, 어서 도망가세요. 어디든지 멀리 도망쳐서 사세요. 사냥꾼은 성으로 돌아와 왕비에게 공주를 없앴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깊은 숲속에 혼자 남게 된 백설공주는 무서워서 울고 말았어요. 공주님, 왜 혼자 울고 계세요? 저희와 함께 가요. 동물들은 백설공주를 숲속에 있는 아주 작은 집으로 안내했어요. 집에 들어가자 작은 테이블 위에는 7개의 작은 접시가 있었고 한쪽엔 침대 7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 졸려. 피곤함에 지친 백설공주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다음 날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7 난쟁이는 새 왕비로부터 백설공주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위해 혼자서 온 집안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곤 했어요. 와, 맛있는 수프다.
백설공주님이 해주신 음식은 뭐든지 맛있어. 한편 새왕비는 사냥꾼에게 속은 것을 알고 백설공주를 직접 없애기로 했어요. 새왕비는 끈을 파는 할머니로 변장하고 난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자, 마음에 들면 매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새왕비는 백설공주의 허리에 끈을 묶는 척 하다가 갑자기 힘껏 졸라맸어요.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재빨리 허리의 끈을 풀어주자 다행히 백설공주는 깨어났죠. 성으로 돌아온 새왕비가 거울에게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거울은 또다시 백설공주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아직도 백설공주가 살아있단 말이냐? 화가 난 새왕비는 여러 가지를 섞어 독약을 만든 후 그 독약을 사과에 발랐어요. 새왕비는 사과장수 할머니로 변장하고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내밀었어요. 예쁜 아가씨, 이 사과 좀 먹어보세요. 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쓰러져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리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리관을 만들어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그 안에 눕혔어요. 그때 이웃나라의 왕자님이 그 광경을 보았어요. 사연을 들은 왕자님은 혹시나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백설공주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리관을 옮기던 중 유리관이 털썩거리면서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백설공주가 눈을 뜨자 왕자님은 백설공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공주님, 참 다행입니다. 저와 같이 가시겠어요? 백설공주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어요. 한편 새왕비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오늘 이웃나라에서 결혼하는 백설공주입니다. 거울의 대답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새왕비는 거울을 쨍그랑 깨버렸어요. 새왕비는 노파로 변장하고 이웃나라로 갔어요. 하지만 새왕비를 알아본 왕자님은 왕비를 붙잡아 평생 탑 속에 갇혀 살게 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브레멘 음악대. 어느 작은 농장에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에휴, 당나귀가 늙어서 일도 못하는군. 내일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주인의 말을 들은 당나귀는 몹시 슬펐죠. 그날 밤 당나귀는 농장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평생이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를 팔겠다니. 좋아, 나는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들을 만들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이었어. 당나귀는 힘차게 달렸어요. 당나귀는 한참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났어요. 개는 무척 쓸쓸하게 말했어요. 나는 늙어서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나를 버리려고 해서 도망쳤어. 그럼 나랑 브레멘으로 가서 함께 음악대를 만들자. 음악대라고? 그거 정말 신나겠다. 같이 가자. 당나귀와 개는 함께 브레멘으로 향했어요. 당나귀와 개는
길에서 고양이와 수탉을 만났어요. 늙은 고양이는 쥐를 잘 못 잡았어요. 수탉도 나이가 많아 아침에 주인을 못 깨웠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우리 함께 음악들을 만들자. 고양이와 수탉도 브레멘으로 가기로 했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동물 친구들은 커다란 나무 아래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저기 불빛이 보여. 나무 위에 올라가 수탉이 소리쳤어요. 춥고 배고팠던 내 친구는 불빛을 향해 우르르 달려갔어요. 불빛이 비치는 곳은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오두막 안에는 도둑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정말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내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골똘히 생각했어요. 당나귀 위에 개가 올라탔어요. 개 위에는 고양이가, 고양이 위에는 수탉이 올라갔죠. 그리고 한꺼번에 크게 소리쳤어요. 도둑들은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괴물이 나타났다! 도둑들은 허둥지둥 오두막을 뛰쳐나갔어요. 동물 그림자가 커다란 괴물로 보였던 거죠. 당나귀와 개, 고양이와 수탉은 오두막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들을 실컷 먹었어요. 배가 부른 동물 친구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망갔던 도둑 중 한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설마 괴물은 아닐 거야. 잘 살펴봐야겠다. 도둑은 오두막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불을 켜려던 도둑은 그만 고양이 꼬리를 손으로 꽉 누르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고양이는 도둑의 얼굴을 확 핥히었어요. 내 얼굴. 잠에서 깬 개는 도둑의 엉덩이를 꽉 물었죠. 수탉은 목청껏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나귀는 도둑을 뒷발로 뻥 차버렸죠. 으아! 진짜 괴물이 있었어! 도둑은 불이 나게 도망을 쳤어요. 내 친구는 오두막에서 브레멘 음악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둑은 왜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읽어주는 동화책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멜른의 아이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284년 무렵 배저강가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 하멜른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강가의 물레방앗간은 곡식을 짓느라 쉬지 않고 돌아갔고, 시장에서는 밀가루와 빵, 채소와 고기를 가득 쌓아두고 팔았죠. 사람들은 하루하루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좋은 날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쥐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쥐 몇 마리가 집안이나 마당 한쪽에 쌓아둔 음식을 몰래 훔쳐가는 정도였죠. 그러나 쥐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거리마다 탐욕스러운 쥐떼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무서운 나머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마침내 쥐떼는 집안 부엌이나 곳간까지
쳐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죠. 하지만 마을에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멜룬에 기이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눈에 확 띄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남자였죠. 일찍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던 마을 사람들이 그 남자를 알록달록이라고 수군댔을 정도였어요.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쥐 잡는 사냥꾼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마을에 들끓는 쥐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몰아내겠다고 딱 잘라 말했죠. 마을 사람들은 남자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남자의 환심을 사려고 가진 애를 썼죠. 물론 남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쥐떼 때문에 생긴 고통에서 마을을 구해주기만 하면 남자가 달라는 돈도 기꺼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어렵지 않게 계약이 맺어졌죠. 마지막으로 시장까지 나서서 쥐떼를 몰아내주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돈을 반드시 주겠다고 남자에게 맹세했어요. 다음 날 남자는 마을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소매에서 피리 하나를 꺼내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을 연주했어요. 피를 부는 사나이는 마을 곳곳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두 돌았어요. 신기하게도 그의 피리 소리가 들리는 곳 어디에서나 쥐들이 몰려 나왔죠. 부엌과 지하실에서 곳간과 우리에서 쏟아져 나온 쥐떼는 피리 부는 사나이만 졸졸 뒤쫓아갔어요. 어느덧 마을 안에는 단 한 마리 쥐도 남지 않았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성문을 지나 배저 강가로 쥐떼를 몰고 갔죠. 그러고는 쥐떼를 강으로 불러들이자 거침없이 강물로 뛰어든 쥐들은 모조리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마침내 쥐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을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 사람들은 이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쥐 사냥꾼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마을 사람들 눈에 쥐 사냥꾼이 마을에서 쥐떼를 몰아내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만큼 손쉬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피리를 분 것밖에는 없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갖은 핑곗거리를 대며 약속했던 돈을 내놓지 않았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화가 나 치를 떨며 하멜룬을 떠났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해 2월 26일에 피리 부는 사나이는 하멜룬에 다시금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번에는 사냥꾼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는 커다란 붉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죠. 피리 부는 사나이의 두 눈은 분노로 번뜩였고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어요. 그는 다시 한번 소매에서 피리를 꺼내들어 이번에도 역시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미사를 올리고 있었죠. 그 사이 남자는 피리를 불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세상에 일찍이 쥐떼가 그랬던 것처럼 집집마다 아이들이 물밀듯이 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걷거나 뛸 수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이들은 마치 마법의 피리 소리에 홀리기라도 한 듯 피리 부는 사나이를 에워싼 채 그의 뒤만 졸졸 따라가기 시작했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르던 아이들 무리 가운데에는 유독 나이 많은 아이가 있었어요. 시장의 딸이었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문을 지나 마을 가까이에 있는 산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아이들과 함께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아기를 돌보던 보모 하나가 그날 일어난 일을 직접 보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품에 아기를 안은 채 아이들 무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죠. 그러다 마을로 되돌아와 끔찍했던 그날의 사건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보모 말고도 두 아이가 마을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중 한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해 자신이 들었던 것만을 이야기할 뿐 아이들이 사라진 곳을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해 아이들이 사라져간 산이 어디였는지를 가리키기만 할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는 모두 성문 앞으로 달려나갔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잠겨 아이들을 찾아 헤맸어요. 부모들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윽고 전국 방방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 사라진 아이들의 자취를 찾으려 했죠. 그러나 모두 헛된 일이었어요. 그날 하루 하멜른에서 사라진 아이들은 130명에 이르렀어요. 하멜른의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죠. 그 뒤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마을 밖으로 데려간 그 길에서는 두 번 다시 음악을 연주할 수 없게 했다고 해요. 심지어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축복하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던 바이올린과 피리는 물론 북조차 그 길에서만큼은 연주를 멈추었죠. 그래서 그 길은 지금도 북 없는 길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읽어주는 동화책 눈의 여왕. 옛날에 못된 악마들이 아름다운 곳을 밉게 보이게 하는 이상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 거울은 악마들의 장난으로 산산조각이 나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인간 세상의 어느 마을에 카이라는 남자아이와 겔다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름다운 장미꽃밭에 물을 주던 카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카이는 악마가 만든 거울 조각에 찔린 것이었어요. 그 후 카이는 차갑고 심술궂은 아이로 변했어요. 어머나, 네가 좋아하던 장미잖아. 그만둬. 시끄러! 앞으로 나와 놀 생각하지 마. 추운 겨울 신나게 썰매를 타던 카이에게 온통 하얀 옷을 입은 눈의 여왕이 나타났어요. 눈의 여왕이 카이의 볼에 입을 맞추는 순간 카이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눈의 여왕은 카이를 데리고 멀리 북쪽 나라로 갔어요.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도 카이는 돌아오지 않았죠. 슬픔에 잠겨있던 겔다는 먼 곳까지 카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조그만 배에 올라탄 겔다는 예쁜 마당에 있는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요술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카이라는 아이 못 보셨나요? 그 아이라면 북쪽으로 갔단다. 무척 먼 곳이니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렴. 요술할머니는 겔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다음 날 북쪽을 향해 걷던 겔다는 까마귀 한 마리를 만나 지금까지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습속 궁전에 왕자가 된 아이를 찾고 있구나. 나랑 가보자. 내 친구가 그곳에 살거든. 궁전 방 안으로 들어가 남자아이를 깨웠지만 그 아이는 카이가 아니었어요. 겔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왕자는 훌륭한 썰매와 필요한 물건을 마련해 주었어요. 왕자에게 인사하고 북쪽으로 향하던 겔다는 산적들과 마주쳤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산적 두목의 딸이 나타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겔다는 두목의 딸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비둘기가 말했어요. 까이라면 눈의 여왕과 함께 라플랜드로 갔어요. 두목의 딸은 산적들이 잠든 사이 겔다를 술록에 태우고 떠나보냈어요. 드디어 라플란드에 도착한 겔다는 가까운 오두막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갔죠. 할머니, 혹시 눈의 여왕이 사는 곳 아세요? 눈의 여왕이 사는 곳은 무서운 괴물이 지키고 있단다. 하지만 가이를 생각하는 너의 그 강한 마음이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겔다는 술록을 타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달렸어요. 갑자기 무시무시한 얼음 괴물이 나타났어요. 겔다는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자 작은 천사들이 나타나 얼음 괴물을 꼼짝 못하게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겔다는 무사히 성 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카이는 얼음 조각을 쌓아 올리며 놀고 있었죠. 카이, 나야. 겔다가 왔어.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겔다의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눈과 가슴에 떨어져 박혀있던 거울 조각이 스르르 녹았어요.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눈물 안에 당해낼 수가 없구나. 돌아가거라. 겔다의 착한 마음에 감동한 눈의 여왕은 카이를 놓아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카이와 겔다는 예전처럼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헨젤과 그레텔. 옛날 독일의 한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가족은 모두 슬픔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 새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새 어머니는 날마다 힘든 일을 시켰죠. 헨젤, 너는 창작을 패라. 그레텔, 너도 놀지 말고 물 좀 길어와. 그러던 어느 해 새 어머니가 말했어요. 집에 먹을 게 없다고요. 우리가 살려면 아이들을 버리는 수밖에요. 뭐? 아이들을 버리자는 거요?
그렇게는 못하오. 하지만 새 어머니가 자꾸 재촉하자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누이가 아버지와 새 어머니의 말을 엿듣게 되었어요. 헨젤은 그레텔을 달래고 밖으로 나가 하얀 조약돌을 주워왔죠. 다음 날, 두 남매는 부모님을 따라 숲으로 갔어요. 헨젤은 뒤떨어져 걸어가면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조약돌을 지나는 길마다 하나씩 툭툭 떨어뜨렸어요. 숲속에 도착하자 새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나무 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아이들은 모닥불 옆에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 무서워. 집에 가자. 그래, 걱정하지 마. 달이 뜰 때까지 기다리자. 달이 뜨자 조약돌이 달빛에 빛나며 길을 알려주었어요. 두 아이를 버린 것을 후회했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두 아이를 보며 기뻤어요.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가자 새 어머니는 말했어요. 길을 찾지 못하게 내일은 더 깊은 숲속에 두고 와요. 방 안으로 들어온 헨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약돌을 주우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날 밤 헨젤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새 어머니는 작은 빵을 주며 말했어요. 자, 빵을 하나씩 줄 테니 배고프면 먹어라. 헨젤은 길을 표시하려고 주머니 속에 빵을 조금씩 뜯어 길에 떨어뜨렸어요. 깊은 숲속에 도착하자 새 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무를 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두 남매는 사이좋게 빵을 나눠 먹으며 기다렸어요. 이번에도 부모님은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윽고 승달이 둥실 떠올랐지만 헨젤이 떨어뜨려 놓은 빵 조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숲속의 새들이 모조리 쪼아먹어 버렸던 거예요. 헨젤은 훌쩍훌쩍 우는 그레텔의 손을 잡고 어두운 숲속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힘없이 걷고 있던 헨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레텔, 저기 좀 봐. 과자로 만든 집이야. 헨젤은 말랑말랑한 지붕을 한 조각 잘라 먹었어요. 그레텔은 반짝이는 창문을 하나 뜯어 먹었어요. 그때 집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내, 맛있는 것이 더 많으니 들어와서 먹으렴. 할머니는 과자와 케이크를 잔뜩 내주셨어요.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푹신한 침대 위에서 편히 쉬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의 침대로 다가와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맛있는 먹을거리가 생겼군. 사실 이 과자집은 마녀의 집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그레텔을 향해 외쳤어요. 그레텔, 네 오빠는 저기 우리에 갇혀있다. 네 오빠를 포동포동 살찌운 다음 잡아먹을 테다. 그레텔은 마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며칠 뒤 마녀가 지하실로 내려와 말했어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손을 내밀어 보거라. 헨젤은 눈이 나쁜 마녀에게 닭뼈를 내밀었어요.
아니, 그렇게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다니? 그날 저녁 마녀는 그레텔을 잡아먹기로 했어요. 그레텔, 문을 열어서 장작이 잘 타고 있는지 보거라. 그레텔은 마녀의 속셈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녀가 화를 내며 뚜껑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자 그레텔은 마녀의 등을 힘껏 밀었어요.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한 줌의 재가 되었어요. 그레텔은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 오빠를 구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보물 상자를 찾아내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오늘의 동화 햇님과 바람. 햇님과 바람이 서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햇님보다 더 세다니까요. 가소롭구나, 바람아. 그럼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뤄볼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바람이 내기를 하자고 하자 햇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힘을 겨룰까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하렴. 아, 마침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군요. 바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로 해요. 외투를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죠. 잘 보세요, 햇님. 바람이 큰 소리를 치며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바람은 나그네를 향해 세차게 불어댔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나그네의 외투가 심하게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그럴수록 더욱 몸을 움츠리며 두 손으로 외투를 꼭 잡았습니다. 당황한 바람은 다시 한번 강하게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나그네가 있는 힘을 다해 외투를 잡는 바람에 결국 바람은 외투를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것 봐, 어림도 없지? 햇님이 나그네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디 햇님이 해봐요. 그게 그리 쉬운 일인가? 이번에는 햇님이 나그네를 향해 따스한 햇볕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날씨가 왜 이리 변덕스럽지? 나그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햇님은 점점 더 뜨거운 열기를 내려보냈습니다. 나그네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외투를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아유, 더워서 견딜 수가 없네. 햇님이 미소를 지으며 바람을 돌아보자 바람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졌어요. 저보다 햇님이 세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내기에서 멋지게 승리를 거둔 것은 바로 햇님이었죠. 따사롭기만 한 햇님이 거칠고 드센 힘을 가진 바람을 이기다니 정말 햇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우리는 힘세고 강한 것이 늘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날카로운 칼이 쇠를 자를 수는 있지만 부드러운 물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힘이 세고 거친 친구보다는 부드럽고 친절한 성격의 친구가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와 가족을 대한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어린이가 될 수 있답니다.